자, 거리에 대해서, 거리의 단위는 보통 미터를 하죠. 미터. 기준 타원체 면상에서 최단거리. 기준 타원체 면상에서 거리는 최단거리.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기준면이 반경 이거일 때의 구면상의 거리. 이거 조금 이상하고, 구면상에서 2번, 19번에 2번, 2번이 맞는 거죠. 예. 기준 타원, 요거는 미터가 맞는 거, 여기 나왔네, 미터. 그 다음에 기준 타원체 면상. 타원체에서는 최단 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가장 짧은 거리가 되죠. 기준면이 이렇게 했을 때의 구면상의 길이. 이거는 2번에 대한 설명이죠. 2번. 거리는 이것도 있지만 경사거리도 있고 수평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2번하고 3번은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준 타원체 면상의 거리가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구면상에서 측정한 거리. 2번, 3번, 4번에서 똑같은 얘기죠. 그죠? 2번, 3번 구면상에서 측정한 거리. 요거는 기준 타원체 면상에서의 최단 거리. 설명하고 보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거리. 그러니까 2번을 정확하게, 1번은 확실히 틀렸고 2번은 정확하게 바꾸려면 기준 타원체 면상에서의 거리는 최단 거리이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확한 설명이 되는 거죠. 기준 타원체 면상에서의 거리는 최단 거리이다. 그렇게 해야 정확한 설명이고요. 기준면이 이거일 때 구면상의 길이는 거리가 아니고 기준 타원체 면상에서의 거리이다. 그렇게 해야 맞는 설명이고요. 구면상에서 측정한 거리, 즉 기준 타원체 면상에서의 거리는 구면상에서 측정한 길이이다. 그렇게 해야 확실한 설명이 되겠죠. 자, 평면거리 투영된 지도상에서의 측정한 거리. 이건 맞고, 지면의 형태에 따라 측정, 이건 확실히 틀렸죠. 이건 무슨 거리예요? 경사거리죠. 지면의 형태에 대해서 측정한 거리는 경사거리. 평면으로 투영된 거리 맞고요. 경사거리를 관측하고 연지각과 4번도 이것도 맞는 거죠. 연지각과 표고를 이용해서 평면거리를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했죠. 공식에 의해서. 자, 마이너스 5m. 이거 기사시험에서 잘 나오는데 이거 조금 껄끄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공식도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림으로 잘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거리를 측정하는데 이게 50m예요. 50m. 50m. 이게 50m예요. 50m. 그런데 자, 이거를 정확한 줄자 가지고 여기서부터 A에서 B까지 거리를 재면 딱 50m가 딱 나오겠죠. 그렇죠? 이것은 정확한 줄자, 정확한 줄자 가지고. 근데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50m, 딱 눈금이 50m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큼 줄었어요? 5mm가 줄었다는 얘기예요. 5mm가 줄었어. 그러면 자, 이 줄자가 5mm 줄었다는 얘기는 자, 여기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여기는 다시 한번 자, 5mm 줄였다. 이렇게 5mm 5mm가 줄었다. 그럼 여기는 얼마라는 거예요? 여기는 49.5mm 줄으니까 49.995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49.995가 되고, 자, 원래는 여기가 50m였는데 5mm가 줄었어요. 자, 그럼 49.995가 됐어요. 그럼 여기는 49.995인데
요건 실제 거리가 되고, 예, 눈금상 거리는 역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원래는 여기가 50. 자, 이건 실제 거리. 요거는 정확한 줄자로 했을 때 딱 50m가 딱 일치하죠. 근데 5mm 줄은 줄자로 하게 되면, 예, 원래는 여기가 50이었는데 5mm 줄였으니까 50 눈금이 1, 2 가는 거죠. 예, 이건 줄자에서의 눈금.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요 실제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는 49.995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요 줄자의 눈금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 여기는 5mm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5mm 이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여기는 50.005가 되겠죠. 예. 예. 여기 눈금은 50.005. 왜? 아까 여기가 5mm 줄었으니까 50이라는 눈금은 윤리 이동하고, 여기 있던 50.005가 이쪽으로 와서 실제 50m를 쟀을 때 50.005로 측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때 보니까, 야,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러한 줄자를 가지고 49.45, 줄자로 쟀더니 49.45예요. 49.45. 자, 줄자로 했더니 49.45. 네. 자, 줄자로 쟀더니 여기가 49.45예요. 49.45. 그러면, 예, 이 특성값을 이거에 대한 보정량을 계산한 값은,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50m를 재면 얼마로 재지는 거예요? 눈금이 50.005m를 재지는 거죠. 네, 그렇죠? 정확한 50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면 5mm 줄은 이 줄자로 쟀을 때 50m에 대한 거리는 50.00으로 재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게 되는 줄자를 가지고 어떤 길이를 측정을 했더니 그게 49.45예요. 그러면, 예, 이쪽에 들어갑니까? 49.45가 이쪽에 들어갑니까? 여기는 정확한 거리, 여기는 측정 거리. 예, 그러면 49.45는 측정 거리니까 여기에 49.45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정확한 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50 곱하기 49.45 나누기 50.005 하면, 예, 49.445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 x 정확한 값이 49.445라는 값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줄자는 49.45로 나왔지만 실제는 얼마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값이 정확한 값이죠. 그러면 얼마를 보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0. 여기에 마이너스 0.005를 마이너스 0.005m를 해줘야 49.445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네, 보정량은 요게 된다라는 거죠. 네. 여기 잘못됐네. 이게 마이너스, 그렇죠? 이게 지금 플러스라고 했는데 정확한 값은 마이너스가 들어가야죠. 여기 마이너스. 여기 지금, 네. 여기에 줄자의 길이, 여기에 이만큼을 더해 줘야 정확한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정량은 요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0.005m, 마이너스 5mm로 해야 정확한 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뒷측정의 고조차 0.5, 측정 기선장이 49.45, 경사에 대한 보정량. 여기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측정 A가 되겠죠. 여기가 A, 예, 이쪽이 B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때
수평거리를 측정하면 좋은데 수평거리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측정되는 거리는 경사거리가 된다 이거죠. 이 49.45는 경사거리. 근데 여기가 높이가 0.5니까 이 수평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49.45 예. 제곱 빼기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되죠. 0.5의 제곱. 그래서 루트 하면 예. 계산해 보면 예, 요거에 대한 값이 49.447 이 정도 나오는 거죠. 예. 어디가? 요 수평거리가. 그러면 결국은 얼마가 보정되는 거예요? 예. 이 값이 수평거리라면 이 값이 되니까 예. 여기에서 거꾸로 빼면 되겠죠. 빼기 49.45 하면 예. 마이너스 0.0 025 예. 3 쭉 나갑니다. 마이너스 0.253 이렇게 쭉 나가요. 예. 이 미터니까 밀리미터로 바꾸면 마이너스 2.53 이렇게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요 값에다가 이만큼의 값을 플러스하면 요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이 공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예, 외워야 될 공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이 공식을 안 해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요 22번과 23번 예, 대표적인 높이 보정인데 요거는 경사거리와 높이 두 점 간의 높이 차이를 알 때 이거에 대한 보정량이고 요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예, 요거는 자 여기에 빨간색으로 하니까 좀 그러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지구가 있을 때 표고가 예, 표고가 200m 200m 예, 200m 여기가 200m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구에서부터 반경은 얼마라고 했냐면 6370이라고 했으니까 미터로 바꾸면 예, 6370 빵빵빵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m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돼요? 예, 6370 2빵빵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예, 이렇게 끊으면 예, 1구간이 요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게 되는 거죠.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m니까 200m를 플러스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기선의 관측값이 50.45예요. 50.45.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 예, 자, 이렇게 해서 200m가 여기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요 관측한 거 이렇게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값이 50.4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예. 그렇게 했을 때 이 표고를 보정한 기선장, 즉 어떤 거리냐면 요거를 여기로 지구 반지름, 여기 지구 반지름 6370으로 됐을 때에 요 거리로 환산하면 즉 50.45라는 이 거리를 예, 여기상에서 요 거리로 나타내면 예,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 이건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건 뭐 간단하죠? 예. 예, 이것 대 x 하면 되겠죠. 자, 6370 2빵빵 대 50.45
6345는 6370 빵빵빵 대 x. 그렇죠? 그러면 50.45 곱하기 6370000 요거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 이거 해주면 되겠죠. 나누기 6370200은 하게 되면 x는 x는 얼마냐면 50.44 8이 나옵니다. 50.448. 답이 없네요. 자, 공식으로 하면 이렇게 해서 보정량 값 요거를 계산한 값이 요거죠,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40.45라고 했네. 이 50.45를 여기다 내야 되는데, 그죠? 40.45가 아니고 50.45에서 이 값을 빼면 그렇죠? 여기 아니고 50.448 요거라고 했을 때 이게 50점, 그렇죠? 50.448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 22번 같은 경우에 이 공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구해도 되고 23번 이 공식을 적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만 앞에 설명한 것처럼 22번은 요 그림, 23번은 이 그림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부터 느낀 것은 이 그림 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 공식은 조금씩 금방 까먹기 때문에 잘 이용하지 않고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이러한 그림 또는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비례시국 또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24번 24번 보면 뭐 이거는 뭐 전자파 여기 등에 전자파를 이용한 거라기 때문에 조금 그러네요. 이 답이 24번에 3번 전파 거리 측정기량인데 우리 보통 측량에서 전자파 거리 측정기 그거는 전파와 광파를 다 합해서 전자파라고 하는데요. 전파거리와 광파거리를 통틀어서 전자파 거리 측정기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요거를 해놓고 전파거리 측정기라고 했네요. 풀이 보면 적외선, 레이저 광선, 극초단파 등 전자파를 이용하여 두 지점 간의 거리를 이거를 전자파 거리 측정기 이게 훨씬 더 확실한 답입니다. 전자파 거리 측정기. 자, 한번 전자파 한번 찾아볼게요. 전파하고 광선이 나오죠. 아까 문제에서 적외선 레이저 극초단파, 적외선, 요건 이제 광선, 즉 광파라는 얘기죠. 광파, 전파, 전파에 이제 극초단파가 여기 속하는데요. 극초단파 있죠. 적외선, 여기 이제 광파하고 여기 적외선 이쪽 부분이 이제 전파인데 전파 부분의 극초단파. 그래서 문제에서는 적외선과 극초단파 이렇게 해서 적외선과 극초단파 그렇기 때문에 광파와 전파를 통틀은 거기 때문에 이거의 답은 전자파 거리 측정기가 정확한 답이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요거 적외선과 레이저 광선 이렇게만 나오면 답은 광파거리 측정기가 맞는 거고요. 극초단파가 나오면 이제 전파거리 측정기가
맞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25번도 보면 전자파에서 광파에 해당되는 게 적외선 레이저 광선, 광선이죠, 광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광파거리고요. 여기 극초단파는 여기 전파라고 해야 되겠죠, 전파 거리 측정기. 예, 이렇게 하는 게 더 확실히 맞을 것 같습니다. 전파 거리 측정기.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전자파 거리 측정기. 두 개를 합해서 전파와 광파를 합해서 전자파 거리 측정기. 그리고 구별을 한다면 적외선, 가시광선 이런 것들은 광파, 극초단파를 이용하는 것은 전파.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도와 거리 동시에 측정하는 것은 토탈 스테이션이죠. 토탈 스테이션. 예, 토탈 스테이션을 사용해서 반드시 보정해야 될 것. 대기차 보정. 예, 대기차 보정은 여기 지금 설명처럼 예, 기압과 온도, 그렇죠? 압력, 그 다음에 온도가 얼마냐 해서 그 값을 실제로 세팅을 해줘야 되고요. 기계 정수 보정이라는 것은 자, 토탈 스테이션 가지고 토탈 스테이션을 자, 토탈 스테이션을 이렇게 예, 세웠어요. 토탈 스테이션을 이렇게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0m 떨어진 곳에 프리즘을 딱 세우고 측정을 빠빠빠 이렇게 했어요. 하면 이 나오는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50이 딱 정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50이 안 나오고 49m가 나온다 라고 하면 이때 얼마를 해줘야 돼요? 플러스 1m를 해줘서 50m라는 값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 기계로 아무리 해봐야 50m 거리를 아무리 측정해봐야 49m 밖에 안 나오니까 예, 인위적으로 1m라는 값을 보정해 줘야 되겠죠. 그게 기계 정수에 해당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프리즘 정수는 이 프리즘마다 이게 프리즘이 어떤 것은 예, 이렇게 두께가 다 틀리죠. 그래서 여기를 딱 하게 되면 예, 여기를 이제 막고서 이제 다시 오는데 이 두께에 따라서 각각의 프리즘은 프리즘 정수 또는 프리즘 상수라는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계 토탈 스테이션 세팅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 프리즘 정수 또는 프리즘 상수를 여기 차이가 있다고 했죠. 이 값을 거기다가 입력을 해 줘서 이제 각과 거리를 측정해 줘야 됩니다. 연직 보정 이런 말은 없습니다. 연직 보정 이런 것은 없어요. 자, 전자기파 거리 측정기. 예, 전자기파 아까 전자파 거리 측정기 또는 전자기파 거리 측정기. 예, 이게 훨씬 더 이제 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전자기파 거리 측정기. 여기서는 이제 일렉트로닉 디스턴스 메저먼트 이런 식 썼는데요. 예, 수평거리를 구하고자 할 때는 경사 보정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전파의 왕복 시간을 측정하여 구한다. 맞고요. 온도가 변화해도 측정값을 보정할 필요가 있죠. 온도가 변화하면 그 온도값을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정이 돼야 돼요. 습도가 변화하면 변한다. 예, 맞습니다. 3번이 확실하게 틀린 거고요. 예, 전자기파 거리 측정기에 대한 거리 측정. 광파 거리 측정기는 전파와 강파로 나눈다겠죠. 광파 거리 측정기는 빛을 발사한 발사광과 반사경의 위상차로 이거 맞는 얘기고요. 전파, 극추단파, 그렇죠? 극추단파를 이용한다고 했죠. 토탈 스테이션, 거리와 각을 측정하면 바로 좌표가 나타난다. 그렇죠? 거리각을 하면 토탈 스테이션 안에 있는 컴퓨터에 의해서 좌표가 나타나죠. 레이저에 의한 광파거리 측정기는 이런 것에 의해서 거리 측정이다. 여기서 답은 지금 3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3번은 내업을 통해서 좌표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토탈 스테이션은 이제 측정값은 거리와 각이에요. 거리와 각이 측정이 되고, 물론 이 거리와 각을 야장에다 기입해 가지고 내업을 통해서 좌표를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 거리와 각을 이용해서 이 토탈 스테이션 자체 내 컴퓨터에서 이미 그 프로그램 된 그것을 이용해서
프로그램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바로 좌표가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3번도 지금 여기서는 이런 것 때문에 3번이 틀리다라고 했는데 3번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네. 자, 광파거리 측정기, 광파거리 측정기, 측점과 시준점의 준비물은 다르다. 이건 잘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측정과 시준점의 준비물은 다르다. 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온도와 기압은 측정을 해야 되고요. 프리즘 상수는 기계마다 다 틀리다고 그랬죠. 3번도 틀린 거예요. 3번. 대기차, 상수 보정, 양차 보정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요. 이거 모두 같지 않습니다. 제조사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측정과 시준점, 측정과 시준점의 준비물. 이 측점, 측점은 이제 기계점하고 관측점이 있죠. 시준점은 이제 관측점이죠. 이거는 조금 세모 정도. 다시 한번. 시준점은 이제 시준하는 점이죠, 그죠? 토탈 스테이션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시준을 하는 점, 이게 이제 시준점이 되겠죠. 시준점. 측점은 여기도 측점이고 여기도 측점이에요. 여기가 이제 기계점, 여기는 이제 관측점 또는 시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준점이 관측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준점이 관측점인데 준비물이 다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틀린 것은 3번이 이게 확실하게 틀렸지만 1번도 조금 말이 좀 이상합니다.